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단넷에서 키로 데이터를 즉시 찾는 컬렉션, 딕셔너리 키 밸류를 다뤄보겠습니다. 해시 테이블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트라이 겟 밸류가 왜 컨테인즈 키 더하기 인덱스 조합보다 빠른지, 키로 쓰는 타입에서 get 해시 코드와 equals 사이에 어떤 계약을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유니티 환경에서 이너물 키로 쓸 때 박싱이 어디서 튀어나오는지까지 한 번에 짚어보겠습니다. 유니티로 모바일 게임을 만들면 곧 이런 상황이 옵니다. 플레이어 아이디로 캐릭터 정보를 찾고 싶은데 매 프레임 1만 명 중에서 검색해야 한다는 거죠. 리스트 오브 플레이어로 시작하면 처음에는 잘 돌아가지만 인원이 늘면 파인드 한 번이 리스트 전체를 훑게 됩니다. 1만 명을 매 프레임 4번 검색하면 4만의 비교가 60fps에 60번씩. 결국 프로파일러가 빨개집니다. 문제는 리스트가 순서대로 늘어선 자료 구조라서 특정 아이디를 찾으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는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시간 복잡도가 평균 O of N이죠. 여기서 시간 복잡도라는 용어가 등장했는데요.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입력 크기 n에 따라 연산 횟수가 어떻게 늘어나는지를 표현하는 척도입니다. O of n은 데이터가 2배가 되면 시간도 2배가 된다는 뜻이고 O of 1은 데이터 크기와 무관하게 일정 시간 안에 끝난다는 뜻이죠. 딕셔너리 키 밸류는 키만 알면 데이터 위치를 곧바로 계산해서 가져온다는 발상으로 평균 O of 1을 달성합니다. 데이터가 1만 개든 100만 개든 한 번의 조회 시간이 거의 같다는 의미입니다. 딕셔너리 키 밸류를 한 줄로 요약하면 키를 받아서 그 키를 저장할 배열 인덱스를 즉시 계산해주는 자료 구조입니다. 사물함을 떠올리면 빠른데요. 학번을 사물함 번호로 변환하는 규칙. 예를 들어 학번 나머지 100이라는 규칙이 있다면 학번만 2345의 짐은 45번 사물함에 있다는 사실을 검색 없이 바로 알 수 있죠. 이 변환 규칙이 곧 해시함수입니다. 해시함수는 임의의 입력값을 정수, 즉 해시코드로 변환하는 함수예요. 같은 입력은 항상 같은 정수를 내야 하고 가능하면 서로 다른 입력은 다른 정수를 내도록 설계합니다. C샵에서는 모든 객체가 가지고 있는 get 해시코드 메서드가 역할을 합니다. 내부 구조를 그림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사용자가 키 F를 넘기면 먼저 get 해시코드가 호출되어 016진수 A3F2C198 같은 정수 해시코드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이 해시코드를 내부 버킷 배열의 길이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죠. 그림에서는 길이가 7이라서 016진수 A3F2C198 나머지 7이 2가 되고 결과적으로 인덱스 2번 버킷에 키애플 가빌이라는 엔트리가 저장됩니다. 핵심은 두 단계입니다. 키에서 해시코드로, 해시코드에서 버킷 인덱스로. 이 변화는 키가 무엇이든 일정한 시간에 끝나기 때문에 데이터가 1만 개든 100만 개든 조회 시간이 거의 같아지는 겁니다. 그럼 가장 짧은 사용 코드를 보겠습니다. 5번째 줄은 컬렉션 초기화자의 인덱서 형식인데 키애플의 가비를 한 번에 채웁니다. 8번째 줄 add는 키체리와 값3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방식이고요. 9번째 줄은 키애플로 즉시 값을 조회하는데 평균 O of 1입니다. 10번째 줄 컨테인즈 키는 키 두리안이 사전에 있는지를 묻고 폴스를 돌려주죠. 이 평균 O of 1이 컴파일러가 마법을 부리는 게 아니라 방금 그림에서 본 두 단계 변환을 IL 레벨에서 그대로 수행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방금 본 컬렉션 초기화자는 컬렉션을 만드는 동시에 초기 데이터를 채우는 문법입니다. 딕셔너리는 두 가지 표기를 모두 지원하는데요. 대괄호 키값 형태인 인덱서 형식과 중괄호 안에 키값상을 적는 형식입니다. 두 형식 모두 컴파일 시점에는 결국 add 호출로 변환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 문법은 다르지만 IL 레벨에서는 동일한 코드가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해시코드가 우연히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해시함수가 아무리 좋아도 무한한 키를 유한한 인덱스에 매핑해야 하니까 서로 다른 키가 같은 인덱스로 떨어지는 일은 반드시 생깁니다. 이걸 해시 충돌이라고 부르죠. 딕셔너리 키 밸류는 충돌을 체이닝이라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같은 인덱스에 떨어진 항목들을 단방향 연결, 리스트로 이어두는 거예요. 사물함 비유로 말하면 한 사물함에 짐이 여러 개 들어가면 줄을 세워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키애플, 레몬, 키위 3개 해시코드가 모두 인덱스 2로 떨어졌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인덱스 2번 버킷이 단방향 연결, 리스트의 시작점이 되어 애플 다음에 레몬 다음에 키위가 넥스트 포인터로 이어집니다. 마지막 키위의 넥스트는 1로 끝을 표시하죠. 조회할 때는 인덱스 2로 점프한 다음 체인을 따라가며 이퀄즈로 같은 키인지 한 칸씩 비교합니다. 충돌이 적으면 평균 O of 1, 모든 키가 충돌하는 최악의 경우 O of n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체인 길이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get 해시코드와 equals 사이에 깨면 안 되는 계약이 있다는 점입니다. 첫째, a equals b가 참이라면
A.get 해시코드와 B.get 해시코드도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둘째, 같은 객체의 해시코드는 그 객체가 살아있는 동안 변하면 안 됩니다. 키로 쓴 뒤에 필드를 바꾸면 절대 안 된다는 뜻이죠. 셋째, 같은 해시코드라고 같은 객체일 필요는 없습니다. 충돌은 허용되니까요. 이 세 가지 계약이 하나라도 깨지면 분명히 넣은 값을 영영 못 찾는 유령 항목이 생깁니다. 이번에는 같은 일을 두 가지 방법으로 구현해 IL 레벨에서 무슨 차이가 나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로직은 단순합니다. 키가 있으면 값을 가져오고 없으면 -1을 돌려줍니다. 흔히 컨테인즈 키로 확인한 다음 인덱서로 값을 꺼내는 패턴과 try get value로 한 방에 처리하는 패턴이 있죠. 두 코드는 외형이 비슷해 보이지만 IL에서는 사전 탐색 횟수 자체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 줄 before 버전은 컨테인즈 키로 키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그게 참이면 인덱서로 값을 다시 꺼냅니다. 한 번의 조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전을 두 번 탐색하죠. 11번째 줄 애프터 버전은 try get value를 호출합니다. 키가 있는지를 묻는 동시에 9매개 변수 밸류에 값을 채워서 사전 탐색을 단 한 번으로 끝냅니다. 같은 결과를 내는 두 코드인데 다음 IL 비교해서 보시면이 차이가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여기서 잠깐 out 키워드를 짚고 가겠습니다. out은 메서드가 결과를 2개 이상 돌려줘야 할 때 쓰는 출력 매개 변수예요. 호출 측에서 out int value처럼 변수를 넘기면 메서드 안에서 그 변수의 값을 직접 써넣어줍니다. try get value처럼 키 존재 여부와 값을 한 번에 돌려줄 때 쓰는 표준 패턴이고 다음 IL을 보시면 out이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 명령어로 드러납니다. before 버전의 IL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주석에 적혀 있듯이 컨테인즈 키 더하기 인덱서 조합이고 사전을 두 번 조회합니다. 아홉 번째 줄 콜버트 명령이 첫 번째 조회입니다. 컨테인즈 키를 호출하면서 키의 get, 해시코드를 호출하고 모듈로 연산으로 버킷 인덱스를 계산하고 체인을 순회해 equals 비교까지 모두 수행하죠. 11번째 줄 br false.s는 결과가 폴스면 곧장 -1을 돌려주는 분기입니다. 그리고 15번째 줄 또 다른 콜버트 명령이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get 밑줄 아이템, 즉 인덱스를 호출하는데 내부에서 방금 했던 작업을 처음부터 똑같이 다시 합니다. 같은 키, 같은 사전인데 해시 계산과 체인 순회를 한 번 더 한다는 뜻이에요. 이번에는 애프터 버전, try get value의 IL입니다. 첫 번째 줄 주석이 한 번 조회로 끝난다고 알려주죠. 아홉 번째 줄 ldloca.s 0이 핵심인데 로컬 변수 0번에 주소를 스택에 올린다는 명령입니다. 이 주소가 바로 out 매개 변수의 정체예요. 그리고 10번째 줄 콜버트에서 try get value를 한 번 호출하는 동안 사전이 키를 찾는 그 한 번의 탐색에서 결과값을 그 주소에 직접 써넣습니다. 콜버트가 한 번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세요. before 버전에서는 두 번이었습니다. 이게 사전 내부 탐색을 절반으로 줄이는 IL 레벨의 증거입니다. 두 IL의 차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콜버트가 두 번이냐 한 번이냐의 차이입니다. before 버전은 컨테인즈 키와 get 밑줄 아이템을 각각 호출하고 두 메서드 내부에서 키의 get 해시코드 호출, 모듈로 연산, 체인 순회와 equals 비교라는 동일한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작은 사전이면 무시해도 되지만 매 프레임 호출되는 업데이트 핫패스에서 수천 개 항목이 든 사전을 두 번 조회하면 그 차이가 프레임 타임에 그대로 잡히죠. 둘째, ldloca.s가 try get value의 핵심입니다. 로컬 변수의 주소를 스택에 올려 9매개 변수로 넘기면 사전이 키를 찾는 그 한 번의 탐색 도중 값을 직접 써놓을 수 있어요. 셋째, 맥스 스택 값이 2냐 3이냐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차이는 사전 내부 탐색 횟수에서 나온다는 점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키 존재 확인과 값 사용이 묶여있는 모든 상황에서는 무조건 try get value를 씁니다. 이제 실전 적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딕셔너리에는 값을 쓰거나 읽는 4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 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의도가 각각 다르고 키가 이미 있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다릅니다. 신입분들이 이걸 헷갈려서 프로그램이 갑자기 예외로 뻗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다음 표로 차이를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표로 보시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첫 번째 dict.add는 키가 이미 있으면 아규먼트 익셉션을 던지고 없으면 새로 추가합니다. 의도는 이 키는 새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dict 키 갖다 값, 즉 인덱스 쓰기는 키가 있으면 조용히 덮어쓰고 없으면 새로 추가합니다. 의도는 있든 없든이 값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세 번째, 인덱스 읽기는 키가 있으면 값을 돌려주지만 없으면 키 not found exception을 던집니다. 반드시 있다고 확신할 때만 써야 합니다.
마지막 try get value는 키 존재 여부를 true나 false로 알려주고 값까지 out으로 채워줍니다.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는 의도에 맞는 유일한 안전 패턴이에요. 신입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두 가지 실수를 코드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과 세 번째 줄. 같은 키 HP로 add를 두 번 호출했는데 두 번째에서 argument exception으로 터집니다. add는 세 키만 받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와 일곱 번째 줄처럼 덮어쓰기가 의도라면 인덱서 쓰기를 써야 합니다. 그러면 HP 값이 조용히 90으로 갱신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줄, 키가 있는지 모르면서 인덱서를 읽으면 key not found exception이 터질 수 있어요. 안전하게 가려면 마지막 줄처럼 try get value를 사용해서 outint HP를 같은 줄에 선언하는 패턴이 표준입니다. 이 한 줄로 키의 존재 검사와 값 추출을 동시에 끝내는 거죠. key not found exception은 인덱서 읽기가 존재하지 않는 키를 받았을 때 던지는 예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조의 흐름에서 예외를 잡는 비용이 정상 호출의 수백 배에 달한다는 점이에요. 즉, try catch로 감싸서 회피하면 성능까지 무너집니다. 키 존재가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는 인덱서 읽기를 쓰지 않는다. 이게 절대 규칙입니다. 다음은 유니티 핫패스에서 자주 만나는 함정입니다. 플레이어 스테이트 같은 이넘, 즉 idle, work, run, 점프 같은 상태값을 키로 하는 사전은 게임에서 정말 흔하게 씁니다. 매 프레임 현재 상태에 맞는 동작을 찾으려고 사전 조회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신입이 알아채기 어려운 박싱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코드를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줄, 기본 비교자로 만든 사전은 일부 런타임이나 유니티 IL2CPP 환경에서 박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홉 번째 줄처럼 박싱 없는 커스텀 이넘 컴페어러를 주입하는 형태로 흔히 안내하죠. 그런데 정말 박싱이 사라지는지 검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15번째 줄을 보세요. equals 메서드 안에서 convert.toint 32x, convert.toint 32y를 호출하고 있는데 다음 IL에서 이게 어떻게 보이는지가 핵심입니다. 잠깐 박싱이 무엇인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값 타입, 즉 int나 enum이나 struct를 참조 타입인 오브젝트나 인터페이스로 변환할 때 CLR이 힙에 새 객체를 할당하고 값을 그 안에 복사하는 작업이 박싱입니다. 한두 번이면 별 문제가 없는데 매 프레임 발생하면 GC, 즉 사용 안 하는 객체를 자동 회수하는 런타임 구성 요소의 부담이 계속 누적됩니다. 모바일에서는 이게 그대로 프레임 드롭의 원인이 되죠. 방금 본 enum comparer equals의 IL입니다. 다섯 번째 줄을 보세요. box, t enum이라는 명령이 등장하는데 박싱 발생이라는 주석이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줄, 또 박싱이 한 번 더 일어나죠. 즉 convert.toint 32를 호출할 때마다 enum 값이 두 번 박싱된다는 뜻입니다. 박싱을 막겠다고 만든 enum 컴페어러가 오히려 매 비교마다 박싱을 두 번씩 일으키는 거예요. 노트북에램이나 제미나이 같은 도구에서 자주 추천되는 형태인데 IL을 직접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 함정이 절대 안 보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박스 명령이 두 번 등장한 이유는 convert.toint 32의 시그니처가 오브젝트를 받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오브젝트니까 컴파일러가 박스, t enum을 강제로 끼워 넣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위 enum 컴페어러는 박싱을 막기는커녕 매 비교마다 박싱을 두 번 일으킵니다. 둘째, 진짜 박싱 없이 가려면 convert.toint 32 대신 unsafe 캐스팅을 쓰거나 단내도 이상이면 equality comparer 디폴트를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디폴트가 단내도부터 enum에 대해 박싱 없이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다음 코드에서 unsafe 버전을 보시죠. 첫 번째 줄 주석처럼 진짜 박싱 없는 enum 컴페어러입니다. 세 번째 줄에 where t enum이 unmanaged 가면서 enum이라는 제약을 걸어두었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unmanaged 제약 덕분에 enum의 메모리 표현을 그대로 int로 재해석하는 게 안전합니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줄을 보시면 unsafe.add라는 메서드를 쓰고 있죠. 이건 객체로 박싱하는 게 아니라 메모리 비트를 그대로 int로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비교 자체가 두 정수의 값 비교로 떨어지니까 박싱이 일어날 자리가 아예 없습니다. 핫패스 사전에서 이 패턴이 정답입니다. 다음은 초기 용량 지정 이야기입니다. 사전이 가득 차면 더 큰 버킷 베어를 새로 할당하고 모든 기존 항목의 해시를 다시 계산해서 재배치합니다. 이 과정 자체의 비용은 O of n이에요. 1만 개 사전이라면 1만 번의 재해싱이 한순간에 몰리는 거죠. 유니티 업데이트 루프에서 이 일이 일어나면 그대로 프레임이 한번 크게 튀게 됩니다. 미리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처음부터 충분한 용량을 잡아두면 됩니다. 첫 번째 줄 비포 버전은 용량을 지정하지 않은 사전입니다. 네 번째 줄을 보면 그냥 new 딕셔너리로 만들고 1000번 애들을 호출하죠. 추가 도중 사전이 여러 번 리사이징 되면서 매번 모든 데이터를 다시 해싱하게 됩니다. 10번째 줄 애프터 버전은 캐퍼시티 1000을 지정합니다. 13번째 줄에서 처음부터 1000개를 담을 수 있는
내부 배열을 한 번에 할당받기 때문에 이후 1000번의 애드가 진행되는 동안 리사이징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음 IL에서 두 생성자 호출이 어떻게 다른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IL을 나란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 without capacity는 new obj로 인지 없는 딕셔너리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기본 크기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후 애드가 늘어날수록 내부적으로 리사이징이 여러 번 일어나죠. 여섯 번째 줄과 일곱 번째 줄 with capacity는 ldc.i41000으로 숫자 1000을 먼저 스택에 올린 다음 여덟 번째 줄에서 new obj로 int 32인자를 받는 딕셔너리 생성자 오버로드를 호출합니다. 같은 new obj지만 호출하는 생성자 시그니처 자체가 달라요. 이 한 줄의 차이로 이후 애드 1000번이 모두 리사이징 없이 진행되는 겁니다. 이 IL의 의미를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new obj가 호출하는 생성자 시그니처입니다. 용량을 지정하면 시터인트 32 오버로드가 호출되어 처음부터 1000개를 담을 수 있는 내부 배열을 한 번에 할당해 둡니다. 미지정이면 기본 크기로 시작해 47, 17, 37, 7, 19처럼 소수 단위로 늘어나면서 매번 재해싱이 발생하죠. 둘째, 유니티 실전 가이드인데요. 신 시작 시점에 적 1000마리 데이터를 사전에 채워야 한다면 new dictionary int enemy 데이터 1000처럼 미리 용량을 지정합니다. 데이터 개수를 정확히 모르더라도 최소 이 정도는 들어온다는 추정치를 넣는 게 무지정보다 항상 낫습니다. 셋째, 단내 도의상에서는 ensure capacity 메서드도 있습니다. 사전을 만든 뒤 도중에 한 번에 용량을 늘릴 수 있으니 미리 용량을 모르고 일정 단계에서야 알게 되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이번 섹션은 함정과 주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신입이 가장 자주 만나는 넣은 값을 못 찾는 버그를 봅시다. 커스텀 클래스를 키로 쓰면서 get 해시코드와 equals를 오버라이드 하지 않으면 오브젝트의 기본 구현이 호출됩니다. 오브젝트 기본 구현은 참조 동등성으로 동작해요. 즉, 두 객체가 같은 인스턴스인가만 보고 필드 값이 같은지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 코드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베르키 클래스는 id 필드 하나만 있고 get 해시코드와 equals를 오버라이드 하지 않았습니다. 아홉 번째 줄에서 new bad key로 만든 인스턴스를 키로값 100을 넣었어요. 그런데 열 번째 줄에서 또 new bad key를 만들어 줘야 하면 key not found exception이 터집니다. id 값은 똑같이 1인데 왜 못 찾을까요? 두 객체가 서로 다른 인스턴스라서 그렇습니다. 오브젝트의 기본 equals는 참조만 비교하니까 두 bad key가 다른 객체로 판정되고 사전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키처럼 처리되는 거죠. 첫 번째 줄, 정상 버전은 세 가지를 모두 갖춥니다. 두 번째 줄에서 I equatable of good key라는 인터페이스를 명시적으로 구현했고요. 일곱 번째 줄에서 강타입 equals 메서드를 정의해서 id 값이 같으면 true를 돌려줍니다. 13번째 줄은 오브젝트 버전 equals를 패턴 매칭으로 호출하고요. 14번째 줄 get 해시코드는 id.get 해시코드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세트로 함께 구현해두면 사전이 같은 id를 가진 굿키를 같은 키로 인식합니다. 방금 본 equatable of t가 왜 중요한지 짚고 가겠습니다. 같은 타입끼리 비교할 때 박싱 없이 호출되는 강타입 비교 인터페이스입니다. 딕셔너리는 키 타입이 I equatable of t 키를 구현했는지 확인해서 그쪽으로 우선 호출해요. 오브젝트 equals 버전을 호출하면 매개 변수가 오브젝트니까 박싱 위험이 생기는데 강타입 equals를 우선 쓰면 그 비용이 사라집니다. 클래스 키의 인터페이스를 함께 구현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굿키의 IL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부터 get 해시코드 부분인데요. 세 번째 줄 ldf_lda 명령이 id 필드의 주소를 가져옵니다. 네 번째 줄에서 그 주소를 통해 int.get 해시코드 인스턴스 메서드를 직접 호출하죠. int 타입의 get 해시코드는 그냥 자기 값을 그대로 돌려주니까 id가 1이면 해시코드도 1이 되는 식입니다. 일곱 번째 줄부터는 equals 메서드입니다. 아홉 번째 줄에서 this의 id를 로드하고 그 다음 줄에서 other의 id를 로드한 뒤 CQ로 두 값을 비교해요. 모두 ldf_ld와 ldf_lda 같은 직접 필드 접근이라서 박싱이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ldf_lda와 ldf_lda의 차이입니다. get 해시코드가 ldf_lda, 즉 필드의 주소를 사용해서 int.get 해시코드를 인스턴스 메서드로 직접 호출했죠. 박싱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가 이거예요. 만약 ldf_ld, 즉 필드의 값을 스택에 올린 뒤 get 해시코드를 호출했다면 int 32를 오브젝트로 박싱해야 했을 겁니다. 컴파일러가 알아서 해주는 미세 최적화죠. 둘째, 가변키는 절대 금지입니다. 코드에서 id 필드가 퍼블릭이었던 점을 유심히 봐야 해요. 누군가 key.id를 999로 바꿔버리면 같은 객체가 사전에 넣을 때와 찾을 때 다른 해시코드를 냅니다. 결과적으로 영영 못 찾는 유령 항목이 되죠. 키로 쓰는 클래스의 필드는 리드온리나 이닛으로 만들어 변경 자체를 막는 게 안전합니다. 셋째,
C#9에 레코드 키워드를 쓰면 모든 것이 자동입니다. 컴파일러가 equals get hash code I equatable of t를 모두 자동 생성해 주거든요. 키 타입이라면 클래스 대신 레코드를 우선 고려하세요. 레코드를 쓰면 단 한 줄로 끝납니다. 첫 번째 줄 public record player key int id string region 이라고 선언하면 컴파일러가 equals와 get 해시코드와 I equatable을 모두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직접 I equatable을 구현하고 equals 2개와 get 해시코드를 작성했던 굿키 코드 전체가 한 줄로 대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 키 타입을 새로 만들 일이 있다면 레코드가 우선 후보가 됩니다. 두 번째 함정은 포이치 도중 수정입니다. 딕셔너리는 내부의 변경 카운터, 즉 언더스코어 버전이라는 필드를 들고 있어요. 포이치가 시작될 때의 값을 기억해 두었다가 매 반복마다 다시 비교해서 도중에 추가나 삭제나 갱신이 일어났는지 감지합니다. 변화가 감지되면 즉시 invalid operation exception을 던져요. 이건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막아둔 게 아니라 변경 카운터를 딕셔너리가 강제로 돌리기 때문에 자동으로 막히는 겁니다. 첫 번째 줄 배드 버전은 스코어즈를 포이치로 돌면서 값이 음수면 그 키를 리무브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 줄에서 리무브가 호출되는 순간 변경 카운터가 올라가고 다음 반복에서 invalid operation exception으로 터지죠. 일곱 번째 줄 굿 버전이 표준 회피 패턴입니다. 여덟 번째 줄을 보면 scores.keys.toList를 먼저 호출해서 현재 키 목록을 별도의 리스트에 복사해 둡니다. 그러면 포이치가 도는 대상은 리스트 사본이지 원본 사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에서 리무브를 호출해도 딕셔너리 본체의 변경 카운터와 충돌하지 않습니다. 이 패턴은 리스트에서도 같지만 딕셔너리는 값만 갱신하는 경우에도 막힌다는 점이 더 까다롭습니다. 세 번째 함정은 멀티스레드입니다. 딕셔너리 키 밸류는 단일 스레드에서만 안전합니다. 한 스레드가 쓰는 동안 다른 스레드가 읽기만 해도 내부 구조가 깨질 수 있어요. 리사이징 같은 내부 동작이 진행 중일 때 다른 스레드가 끼어들면 어느 한쪽이 잘못된 버킷을 가리키게 될 수 있거든요. 유니티 클라이언트는 보통 메인 스레드 하나만 쓰니까 문제 없지만 백그라운드 워커 스레드에서 예를 들어 task.run 안에서 쓴다면 컨커런트 딕셔너리 키 밸류로 바꿔야 합니다. 이 타입은 락이나 락프리 알고리즘으로 다중 스레드 접근을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이제 C# 버전별 변화를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C# 7.0의 out, inline 선언입니다. try get 밸류를 쓸 때 out 파라미터로 넘길 변수를 같은 줄에서 바로 선언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가독성을 크게 끌어올립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 C# 6 이하에서는 int 스코어를 미리 선언해두고 다음 줄에서 out 스코어로 넘겨야 했어요. 두 줄짜리 패턴이었죠.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줄 C# 7.0부터는 if 문 안에서 out int 스코어처럼 바로 변수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한 줄로 끝나고 변수 스코프도 if 블럭 안으로 한정되어 의도가 더 명확해집니다. 두 번째도 C# 7.0인데요. 키 밸류 페어에 디컨스트럭트가 추가되었습니다. 포이치에서 키와 값을 한 번에 분해해서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줄 주석처럼 C# 7.0 이상에서 동작합니다. 두 번째 줄을 보면 포이치바 괄호 안에 키 콤마 밸류 형태로 받죠. 키 밸류 페어를 풀어 헤쳐서 변수 두 개로 한 번에 받는 표현이라 kv.key.kv.밸류를 매번 적던 코드보다 훨씬 깔끔합니다. 세 번째는 단넷 코어 2.0 이상에서 들어온 트라이애드입니다. 이미 있으면 무시하고 없으면 추가하는 패턴을 한 줄로 끝내주는 메서드예요. 흔히 컨테인츠 키로 검사한 다음 애드를 호출하던 두 줄짜리 패턴이 바로 이 한 줄로 줄어듭니다.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 비포 버전은 컨테인츠 키로 키 존재 여부를 검사한 다음 없으면 애드를 호출합니다. 사전을 두 번 조회하는 비효율이 또 등장하죠. 네 번째 줄과 다섯 번째 줄 애프터 버전은 트라이 애드 한 줄로 끝나고 사전을 한 번만 조회합니다. 의미상으로도 중복키를 추가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코드만 봐도 바로 드러나서 가독성도 좋습니다. 네 번째도 단넷 코어 2.0 이상에서 들어온 기능인데요. 리무브 메서드에 아웃맥의 변수를 받는 오버로드가 추가되었습니다. 키를 삭제하면서 그 값을 한 번에 가져올 수 있어서 캐시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쓰고 비우는 패턴에 잘 맞습니다. 코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서 캐시.remove에 플레이어 아이디와 아웃바 데이터를 함께 넘기죠. 키가 있었으면 사전에서 지우면서 그 값이 데이터 변수에 채워지고 if는 true가 되어 안쪽 블록으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 줄에서 그 데이터를 마지막으로 한 번 사용한 뒤 캐시 항목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만약 키가 없었다면 if는 false가 되니까 안전하게 건너뜹니다. 마지막은 단넷 5 이상에서 들어온 두 가지 변화입니다. 첫째, dict.issue와 capacityN을 호출하면 사전을 만든 뒤에라도 도중에 한 번의 용량을 늘릴 수 있어요.
데이터 개수를 처음에는 모르고 일정 단계에서야 알게 되는 경우 굉장히 유용합니다. 둘째, 이퀄리티 컴페어러 오브 T, enum.default가 enum 타입에 대해 박싱 없이 동작하도록 JIT 단계에서 특수화되었습니다. 즉, 순정 .NET 5 이상에서는 그냥 new 딕셔너리로 만들어도 팍싱이 사라집니다. 다만 유니티의 IL2 CPP는 빌드 환경에 따라의 최적화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어서 보수적으로는 앞서 본 언세이프 기반 비교자를 직접 주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딕셔널 키 밸류의 내부 동작과 핫패스 함정까지 한 번에 짚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